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를 또 갱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7,999포인트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근데 같은 날 7,421포인트까지 밀렸어요. 하루에 고점 대비 7%가 넘게 빠진 건데요. 트럼프는 이란 휴전이 생명유지 장치에 매달려 있다고 말했고, 브렌트는 10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증시가 사상 최고를 찍으면서 동시에 급락하는 날이었는데, 오늘 밤 9시 30분에는 미국 4월 CPI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골디락스인지 스태그플레이션인지 이 숫자에 판이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밤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걸 모르고 내일장 들어가시면 판단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CPI 발표 전에 꼭 알아야 할 시장 구조부터, 미국이 이란 원유망을 직접 겨냥한 제재의 의미, 캐비넛이라는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 그리고 AI 자금 조달이 바뀌고 있는 현실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나나의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지난주 어느 쪽이 맞는지 진짜 방향성은 다음 주에 확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밤입니다. 미국 4월 CPI가 한국 시간인 오늘 밤 9시 30분에 나오는데요.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3.7%입니다. 3월이 3.3%였으니 상당히 올라간 숫자인데요. 근데 이번 CPI가 평소보다 무거운 이유가 있죠. 첫째, 유가가 브렌트 기준 105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CPI에 직접 들어가는 항목이거든요. 둘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가 나란히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을 뒤로 미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 내내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봤고요. 골드만은 첫 인하 시점을 2026년 12월로 늦췄고, 두 번째 인하도 2027년 3월로 잡았습니다. 셋째, 연준 기준금리는 지금 3.5에서 3.75%인데요. 6월 FOMC에서 동결할 확률이 96.9%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시나리오가 갈립니다. CPI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면 에너지 물가가 번지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는 크게 후퇴하고 동결 장기화가 굳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면 에너지는 올랐지만 근원 물가는 안정됐다는 해석이 가능해져서 AI 랠리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 밤 CPI는 단순한 물가 숫자가 아닙니다. 연준이 물가를 더 무겁게 볼 것인지, 아니면 고용과 균형을 맞출 것인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기준선이에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42%에서 대기하고 있고, CPI 직후 이 금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주식시장 전체의 방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좀 무거운데요. 트럼프가 이란 휴전을 생명 유지 장치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란의 대응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브렌트는 105달러, WTI는 98.38달러까지 올랐고요. 전일 브렌트와 WTI 모두 약 2.8% 상승한 뒤 추가로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봐야 하는 건 유가보다는 제재입니다. 미 재무부 오펙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중국향 원유 선정망을 직접 겨냥했거든요. 실무자 개인 3명과 법인 9곳, 총 12개의 제재 대상을 지정했습니다. 홍콩, 아랍에미리트, 오만에 있는 전면회사와 쉘 컴퍼니를 통해 이란 원유 판매 대금을 은폐하고 이란 정권으로 환류시키는 네트워크를 끊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이란 제재는 대부분 이란배를 못 다니게 한다는 물리적인 봉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돈이 움직이는 경로, 그러니까 금융망과 물류망을 동시에 겨냥하는 겁니다. 이건 원유 공급 이슈를 넘어서 달러 결제망과 무역 금융까지 건드리는 구조예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리를 못 내리면 성장주가 눌립니다. 근데 이번 제재는 이 사슬의 출발점을 더 조이는 겁니다. 중국 민간 정유사나 외국 금융기관으로 2차 제재가 확대되면 유가보다 먼저 달러와 크레딧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시나리오도 존재하는데요. 제재가 상징적 수준에 머물고 실제 선적 차질이 제한적이라면 유가 프리미엄은 축소될 수가 있겠죠. 근데 트럼프 시진핑 회담이 5월 14일에서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담 직전에 중국향 이란 원유망을 때린 건 이란 원유 문제에서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더 갈 수도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PI와 유가만큼 중요한 건데 시장이 아직 덜 반영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케빈 워시인데요. 연준 의장 후보죠. 상원이 이르면 오늘 연준 이사직 표결을 할 수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파월 의장 임기는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나는데요. 다만 파월은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연준 이사직은 2028년 1월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194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워시가 의장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두 가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첫째, 워시는 금리 인하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무부와 비통화정책 영역에서 조율하겠다고 했죠.
근데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걸 행정부와 가까운 연준이면 결국 압력에 따를 수 있다라고 읽을 거예요. 그러면 연준 독립성 프리미엄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채권 시장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둘째, 6월 16일에서 17일에 FOMC가 예정되어 있죠. 워시가 의장이 된 상태에서 첫 회의를 맞이하면 시장은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를 그때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루기로 했었던 케빈 워시의 금리 인하 논리를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워시는 네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절사평균 PC를 기존 코어 PC보다 더 중시하면 물가가 덜 높아 보인다. 둘째,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면서 동시에 금리를 내리면 시장 온도를 맞출 수 있다. 셋째, AI가 생산성을 올려서 물가를 낮출 것이다. 넷째, 연준 커뮤니케이션을 대폭 바꾸겠다. 점도표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기자회견 빈도를 줄이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연준이 미리 방향을 알려주는 걸 줄이면 FOMC 당일 채권 시장 변동성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논리가 연준 위원 다수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유가가 105달러고 CPI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물가를 재는 기준을 바꾸자는 주장이 시장에 얼마나 먹힐지는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케비너 씨의 네 가지 주장이 각각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커뮤니티에서 공개해 드릴게요. AI 랠리 이야기도 빠질 수 없는데요. 오늘은 주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S&P 500은 7,412포인트로 처음으로 7,400을 돌파했고요. 나스닥은 26,274포인트, 반도체 지수는 2.6% 뛰면서 시장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AI 인프라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 꼭 집중해 주세요. 알파벳이 처음으로 일본 엔화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아마존도 처음으로 스위스 프랑 회사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파벳은 직전주에만 유로화와 캐나다 달러로 약 170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달러, 유로, 캐나다 달러. 여기에 이어서 엔화와 스위스 프랑까지 간다는 건 달러 채권 시장만으로는 AI 투자 자금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빅테크의 2026년 AI 인프라 지출 전망은 7천억 달러를 넘었어요. 이 돈이 전부 회사 현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조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시장에서 하루에 180억 달러 신규 발행이 나왔고요.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올해 발행한 채권만 1,100억 달러입니다. 전체 투자 등급 발행의 15.5%를 AI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린 AI 선별장 프레임을 이어가면요. 1단계 수요, 2단계 공급, 3단계 전력, 4단계 비용, 5단계 제조 입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6단계예요.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AI 투자 사이클이 현금 흐름 단계를 넘어서 채권 시장 자금 조달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이건 좋은 신호이면서 동시에 경고인데요. AI 수요가 워낙 강해서 빅테크가 글로벌 채권을 발행할 정도라는 건 수요 확인입니다. 근데 동시에 금리가 오르면 이 자금 조달 비용도 올라갑니다. 투자 등급 스프레드가 아직 78bp로 아직 타이트한데 여기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AI 투자의 비용 구조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시장을 움직이는 숫자들을 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해두시면 내 투자와 연결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한테 중요한 것도 따로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코스피가 장중 7,999포인트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근데 곧바로 7,421까지 밀렸죠. 하루 안에 고점 대비 7%가 넘게 빠졌습니다. 수급을 보면 이유가 보이는데요.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어요. 최근 반도체 대형주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익을 실현할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반면 개인은 이 매물을 받아내면서 수조원 규모의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 랠리가 오늘 밤에 시험대에 오르겠죠. CPI가 강하게 나오면 달러가 더 오를 수 있고, 그러면 원화 약세 압력과 금리나 기대 후퇴가 코스피의 상단을 누를 수 있습니다. 브렌트 105달러도 에너지 수입에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미일 환율 공조가 재확인됐는데 엔화가 157.53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본 10년 금리는 2.54%로 29년 만에 최고를 찍었는데요. 일본 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캐리 트레이드가 축소될 수 있고 이건 원화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회담이 목요일에서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의제가 이란, 무역, 대만, AI, 히토류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회담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나 히토류 합의 현장이 나오면 한국 반도체에도 긍정적이겠지만, 대만이나 관세 쪽에서 긴장감이 나오면 아시아 베타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오늘 같은 변동성이 나오는 건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CPI 결과에 따라 내일 방향이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투자자라면 꼭 짚고 가셔야 할 체크리스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밤 9시 30분 미국 4월 CPI가 나옵니다. 컨센서스는 3.7%, 컨센서스를 상회하면 에너지 물가 전이가 확인되고요.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합니다. 하회하면 근원 안정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CPI 직후 10년물 금리 방향이 주식시장 전체를 흔듭니다. 두 번째, 미국이 이란 원유 중국향 선전망을 제재했죠. 물리적 봉쇄를 넘어 금융, 물류망까지 겨냥한 겁니다. 트럼프 시진핑 회담 직전이에요. 2차 제재 확대 여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캐비너시 상원 표결이 임박했습니다. 연준 의장이 바뀌면 정책 반응 함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 FOMC가 첫 시험대입니다. 네 번째, AI 자금 조달이 현금 흐름에서 글로벌 채권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빅테크 채권 발행이 1,100억 달러예요. 투자 등급 발행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 비용도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가를 찍고 7% 넘게 밀렸습니다. 외국인 대규모 차익 실현에 개인이 맞받은 구도인데요. 오늘 밤 CPI와 목금 트럼프 시진핑 회담이 이 변동성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개가 동시에 맞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I 랠리와 에너지 충격이 같은 시장에서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밤 CPI가 두 힘의 균형을 어디로 기울일지를 결정합니다. 에너지 물가가 근원 물가까지 번졌는지, 아니면 아직 격리되어 있는지, 이 답에 따라 연준의 다음 발걸음이 바뀔 거고, 주식 시장의 천장은 달라지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내일도 꽉 찬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